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성만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걸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계가 앞으로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김사복 씨의 아들과 5.18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의 아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들의 용기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항에서 117km나 떨어진 다도해 섬 거문도에 소방대원 2명이 상주하는 119가 창설됐습니다. 화재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령 대첩지로 이름난 해남 우수영과 진도 울돌목에선 매년 이맘때 뜰채로 숭어를 잡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성만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금품을 받은 현역 의원들을 특정하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도 누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로 이 의원을 지목했지만 이 의원은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성만 의원을 시작으로 현역 의원들로 수사를 본격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뿌린 돈봉투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현역 의원 중 누가 금품을 받았는지 특정하는 수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 국회의원들도 돈봉투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정가에 파다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도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총선 공천에 있어서 아마도 그 입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에 있어서는 아주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민주당 공천 룰이 현역 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이번 돈봉투 사건이 지역 정치권의 물갈이 시발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것만으로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광주 전남 현역 의원은 물론 내년 총선 입지자들 모두 검찰 수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도전자들이나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22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지역 정치권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목소리를 찾아가는 기획보도.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인데요. 정의진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 우리가 그리는 5.18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미얀마에서 울려 퍼진 님을 위한 행진곡. 3년째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마음엔 광주의 힘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그 광주를 보고 배워야겠다. 큰 힘이 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 되어 서로를 지켜내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80년 5월 광주가 보여준 공동체가 큰 메시지가 됐습니다. 3년간의 미얀마 사람들이 학교도 못 가고 기장도 못 가요. 5.18에서 어머니들이 국민들한테 주먹밥을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밥을 나눠주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43년 전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다신 일어나선 안 될 죽음이지만 절대 잊어서도 안 될 역사입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또 사람들이 그거를 맨날 배우고 이제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때 언니 오빠들도 그래도 어린 나이였을 텐데 그 온몸을 다 바쳐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그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해준 게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왜곡과 폄훼는 여전하고 선거철만 되면 정쟁의 도구가 되기 일쑤. 엄혹한 80년대 청년기를 건너온 황재우 씨는 따끔한 충고를 남겼습니다. 강주만의 아픈 기억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정말 민주주의 정신의 어떤 소중함을 법적인 어떤 장치를 두어서라도 이것은 더 이상 어떤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을 더 이상 없앴으면 하는 게 무엇보다 5.18 정신이 세대와 지역 등 경계를 가로질러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은 모두 하나입니다.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마음에 와닿거나 접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교류를 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었다라는 거를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영화나 문화 아니면은 가치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가치가 내면화되고 그 내면화된 상태에서 5.18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역사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존 인물로 유명한 김사복 씨 아들과 5.18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의 아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아들은 5.18이 바꿔놓은 삶과 그 당시 아버지들의 용기에 대해 KBC 특집 대담 용기의 유산 5.18 두 영웅의 이야기에서 밝혔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대담 내용을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독일 기자 힌치페터 씨와 함께 광주로 내려와 참혹했던 실상을 세계에 알린 고 김사복 씨. 그의 아들은 돈 때문에 광주로 왔다는 영화와 달리 1975년 전부터 김사복 씨가 민주화 인사들, 외신 기자들과 교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했던 분들이 광주 항쟁이 발생이 되면서 힌스페터 씨하고 아버지하고 그쪽 상황을 인지하시고 준비된 상태에서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8기의 6.25 전쟁 영웅 안병하 치안감. 수차례 정치 참여를 제안받았지만 이를 뿌리치고 경찰로 자리를 옮겼던 안 치안감은 80년 5월 전남도 경찰국장이었습니다. 무장하고 시민들을 진압하라는 계엄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한 뒤 보안사로 끌려가 강제 해직되고 모진 고문을 겪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88년 숨을 거뒀습니다. 그 이승 계엄사령관도 648기 동기생입니다. 그래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사진 찍은 사진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정권의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도 80년 5월을 경험한 뒤 술로 세월을 보내다 84년 간암으로 숨졌습니다. 5.18 당시 항거에 나선 광주 시민은 아니었지만 80년 5월 광주는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저희 그때 참 행복했었거든요.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해서. 근데 이제 광주를 다녀오시고 난 후에 그렇게 이제 술로 세월을 보내셨어요.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보호하려다 직을 잃고 고문을 당했던 수많은 경찰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도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었다고 두 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여수항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다도해의 섬 거문도는 지리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문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119가 창설돼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항에서 117km 떨어진 다도해 최남단의 섬 거문도입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소방력이 닿지 않던 이곳에 사상 처음으로 119가 창설됐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 2명이 상주하며 의용소방대와 함께 화재 초동 진압과 구급 구조에 나설 예정입니다. 1억 원을 들여 골목길 소화기암 50개와 호스릴 비상 소화장치 10개를 설치해 소방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들 장비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진압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소화 설비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수 섬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43건으로 재산 피해는 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리적 특성상 소방력이 취약한 여수 검은도에 소방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KBC 박승민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지로 이름난 해남 우수영과 진도 울돌목에서는 요즘 뜰채로 숭어를 잡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색 고기잡이를 구경하고 숭어회까지 맛볼 수 있는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살이 바위에 부딪혀 울음소리를 낸다는 울돌목. 갯바위에서 힘차게 휘두른 뜰채에 팔뚝만한 숭어들이 빨려들어 허덕댑니다. 뜰채를 들어올릴 때마다 서너 마리, 물때만 맞으면 하루에 1~200마리도 거뜬합니다. 산란기를 맞아 거센 물살을 피해 가장자리로 올라오는 숭어들의 습성을 이용한 전통 어로 방식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잡히는 양이 줄어 아쉽지만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4월 달에는 조금 고기 올라오다가 4월 말부터 지금 5월 한 10일 이 사이에는 고기가 거의 안 왔어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은 고기가 올라올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도대교를 사이에 두고 서울이 바다에서 펼쳐지는 이색 고기잡이에 관광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대구에서 지금 관광 왔는데 처음 접해봅니다. 이 광경을 지금에는 보고 정말 신기하네요. 요즘 잡히는 숭어는 보리가 펼 시기에 잡힌다 해서 보리숭어라 불리는데 회가 차지고 쫄깃해서 현장에서 맛보는 재미 또한 쏠쏠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울돌목의 뜰채 숭어잡이는 오는 7월까지 이어집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환경단체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 반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 전남 공동행동은 오늘 5.18 민주광장과 전남도청 등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에서 진행되는 G7 정상회의를 통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제적 인증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G7 정상회의가 지구촌의 평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기구인 만큼 보다 더 강력한 국제적인 항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국전력의 출연 계획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은 당내 지도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의힘 측과도 개별 면담을 이어가는 가운데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한국에너지공대가 한국전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지출 예산의 0.07% 수준이라며 한전 정상화를 위해선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물러나면서 한전이 비상경영위원회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한전은 차기 사장 선임 때까지 이정복 경영관리 부사장이 사장 직무 대행을 맡고 5개 분과마다 상임이사가 분과별 업무를 총괄하는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를 가동합니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거친 정승일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5월 한전 사장에 임명됐으며 지난 12일 한전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외협력팀 직원의 막말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공무원 노조에 이어 광양시 의회도 성명을 내고 광양제철소 대외협력팀 직원이 서해공원 사업 지원 중단을 시사하고 공사무소를 폭파시키겠다고 발언했다며 포스코가 행정기관과 시민을 상생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시해 대상으로 보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포스코 저변에 반지역적 정서가 뿌리 깊게 깔려 있다며 최정우 회장은 시민을 무시하고 협박한 데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이 올해 안에 착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 실시 설계 적격자로 DL-ENC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올해 안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31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은 4차선 8km 길이로 개통되면 두 지역 통행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고흥을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가산단의 발사체 구성품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등에 나섭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순천 율촌산단의 발사체 단조리 입장을 구축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KBC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